첫 번째 경기 세르비아 대 스페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유로에서 조별 예선 탈락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스토이코비치 감독 체제가 유지 중이다. 이번 경기 역시 최전방 미트로비치의 제공권을 노리는 단순한 공격 전개가 예상된다. 밀린코비치와 사비치와 타디치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나쁘지 않지만 세밀한 공격 전술을 찾아보기 힘든 전력이다. 벨코비치와 밀렌코비치와 파블로비치의 백삼가 나름 견고한 조합을 형성한다. 스페인의 최전방 라인에 이슈가 발생한 만큼 대량 실점은 기대되지 않는다. 지난 유로에서 당당히 우승컵을 들어올린 전력이다. 데라 푸엔테 감독과 함께 이번 경기에서도 지공 위주의 공격을 전개할 것이다. 로드리의 빌드업과 니코와 야말의 드리블은 이미 유로에서 입증된 지 오래다. 다만 최전방에서 피지컬을 기반으로 연계를 담당했던 모라타이 낙마했다. 대체 출전이 예상되는 오야르사발은 전문 스트라이커가 아닌 만큼 대량 득점은 기대되지 않는다. 수비 라인에도 이슈가 존재한다. 주전 키퍼 시몬이 부상으로 낙마한 것이다. 그럼에도 라야가 버티는 중이고 라포르트와 르 노르망가 건재하다. 세르비아의 단순한 공격 전개는 커버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스페인의 일방적인 경기가 예상된다. 이들의 최전방 라인에 이슈가 터진 것은 사실이지만 스쿼드 뎁스, 세밀한 공격 전개를 통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해 보인다. 대량 득점은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승리는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벨라루스 대 불가리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로 예선에서 탈락해 본선 진출에 실패한 전력이다. 아로스 감독과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키르모비치와 키르예브와 그로미코와 바르코프스키를 중심으로 지공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어매치에서 호흡을 별로 맞춰본 적 없는 이들이 유기적인 공격 전개를 보여줄 리가 없다. 수비 라인은 폴리아코프와 볼코프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은 상당히 느린 발을 지닌 자원들이다. 결국 배후 공간을 허용할 것이다. 이들 역시 유로 본선 진출에 실패한 전력이다. 다만 1-2F 감독 체제가 유지 중이다. 그루에프의 빌드업과 데스포도프와 크라스타에프와 민체프와 루세프를 통해 맞불 작전을 펼칠 것이다. 데프소도프의 드리블 능력은 배후 공간 관리에 취약한 벨라루스에게 제대로 들어먹을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다. 수비 라인 역시 견고하다. 페트로프와 페트코프가 지난 어매치에 이어 또다시 소집되며 호흡을 맞출 것이다. 안토브를 3선에 기용하며 수비 시에는 사실상 백삼 형태를 유지한다. 실점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인다. 두 팀 모두 라인을 끌어올리며 경기에 임하지만 공격 라인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결국 공수 밸런스에서 우위를 보이는 불가리아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는 구조다. 불가리아의 저득점 양상의 승리를 예상한다. 세 번째 경기 가이나 대 수리남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남미 지역에서 약체로 꼽히는 전력이다. 무어와 모리아 웰시를 중심으로 속공 위주의 공격을 전개할 것이다. 듀크 맥케나와 글래스고가 나름 드리블 능력이 준수하다. 비슷한 전력의 수리남을 상대로 득점을 뽑아낼 잠재력은 충분하다. 지난 6월 평가전에서 호흡을 맞춘 반쿠텐과 존스가 이번 경기에서도 호흡을 맞출 것이다. 탄탄한 제공권과 빠른 발을 모두 갖추고 있는 조합인 만큼 나쁘지 않은 수비가 예상된다. 기아나와 마찬가지로 중남미에서 약체로 평가받는 전력이다. 맨조 감독 체제에서는 4-4-2 시스템을 기반으로 속공 전개를 보여준다. 베커는 빠른 발과 침투를 자랑하고 대표팀에 처음 차출된 부르크조르크 역시 공격 전개에 힘을 줄 것이다. 수비 라인 역시 탄탄하다. 댄스위로와 아베나는 확실히 다른 체급이다. 또한 3선으로 기용되는 팔 역시 수비 밸런스에 도움을 주고 론바이크 역시 활동량이 투철하다. 두 팀 모두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공격 전개를 자랑한다. 난타전 양상의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선수 개개인의 체급 차이와 공수 밸런스가 확연히 앞서는 수리남이 난타전 끝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볼리비아 대 베네수엘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남미 월드컵 예선에서 9위에 머무르고 있는 전력이다. 자고 감독은 3-4-2-1 시스템을 통한 역습 전개를 선호한다. 바카와 테르세로스가 나름 드리블 능력을 자랑하지만 최전방 알가라냐즈는 어매치 통산 득점이 2골뿐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날카로운 공격은 기대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수아레즈와 하퀴노와 쿠에야르의 103는 최근 몇 경기 동안 지속돼 왔다. 베네수엘라의 공격 전개가 단순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량 실점 가능성은 확실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코파 아메리카에서 선전을 보여주며 8강에서 대회를 마무리했다. 에레라의 빌드업 능력과 솔테도와 벨로아의 드리블을 통해 나름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의 공격 전개는 결국 최전방 장신 스트라이커 론돈의 제공권을 노리는 경향이 강하다.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수비 밸런스는 상당히 탄탄하다. 오소리오와 파라레시의 호흡은 코파 아메리카에서 이미 입증됐다. 또한 카세레스 주니어의 수비라인 보호 능력으로 볼리비아의 단순한 역습에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공격 전개가 단순한 것은 사실이지만 훌륭한 후방 밸런스를 통해 충분히 득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볼리비아는 체급 차이를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섯 번째 경기 코스타리카 대 과들루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코파 아메리카에서 조별 예선 탈락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 알코세르와 마드리가를 중심으로 역습을 전개할 것이다. 다만 최전방 베테랑 캠벨은 이미 에이징 커브를 보여주며 이전과 같은 침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과들루프를 상대로도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전력이다. 그럼에도 이미 수십 차례의 경기에서 호흡을 맞춘 칼보와 바르가스와 미첼이 건재하게 수비 라인을 형성 중이다. 과들루프의 개인 기량 위주의 공격 전개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식 국가가 아닌 만큼 피파의 공식적인 소속 국가가 아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코코가 볼 운반 및 드리블을 통해 홀로 공격을 이끌 것이다. 최전방 암브로스와 호흡을 맞춰본 적이 5경기도 채 안 되는 만큼 위력적인 공격 전개는 기대되지 않는다. 수비 라인에 루시옹, 그라빌론 등 나쁘지 않은 자원들이 있지만 산티니, 카바레 등 호흡을 많이 맞춰보지 못한 자원들이 상당하다.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기 좋은 상황이다. 코스타리카가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과들루프는 공수 밸런스가 좋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개인 기량 위주의 속공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코스타리카가 조직력을 앞세워 신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 번째 경기 과테말라 대 마르티니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루과이와 평가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번 경기 역시 최전방 마르티네즈의 침투를 노리는 단순한 공격 전개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마르니티크를 상대로도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핀토와 루이즈와 카스테야노스는 훌륭한 수비 조직력을 선보였다. 마르니티크를 상대로 대량 실점을 허용할 일은 없어 보인다. 대표팀의 대부분 선수들이 자국 리그 선수들인 만큼 실리적인 운영 방침이 예상된다. 최전방 라뷰를 노리는 만두키의 전진 패스가 이들의 득점 루트다. 수비 조직력이 탄탄한 과테말라를 상대로 인상적인 경기력은 예상되지 않는다. 최근 지속적으로 푸오르르와 리비에레즈가 호흡을 맞추고는 있지만 아직 견고함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프로 레벨에서 떨어지는 선수들인 만큼 결국 체급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과테말라가 나름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공격 전개가 답답하기에 대량 득점은 기대되지 않지만 마르니티크와 체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결국 신승을 거두는 것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